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가지고 평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무슨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도 너무 공허한 얘기들을 늘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성이 없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더군다나 요즘에 무역보복, 무역 갈등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져가겠다든지 아니면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남북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평화경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도 그와 관련한 얘기를 저는 압축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유구이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이냐, 이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난달이었죠. 세계은행,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내 총생산 규모, 흔히 GDP라고 하죠. GDP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6,194억 달러. 1조 6,194억 달러. 이게 세계 12위입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20조 4,941억 달러고, 우리 요즘에 관심 갖는 일본은 세계 3위입니다. 4조 9,709억 달러. 세계 3위. 우리나라의 대략 우리나라가 1조 6,900이니까 한 3배쯤 됩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과연 이 GDP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알려고 한다면 GDP 규모의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북한의 GDP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GDP는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GDP는 명확하게 시장 경제에 편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 자체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지만 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추정치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의 GDP 추정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29조 6천억 원. 이걸 달러로 환산하니까 한 247억 달러? 한 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죠. 자, 이게 그 전년 대비 2017년에 비해서 4.1%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미국 또는 유엔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250억 달러 정도,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이 정도 하고 우리나라 GDP하고 합쳐봤자 한 1조 6,5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면 1조 6,500억 달러는 어느 규모인가요? 이게 그럼 세계 6위권인가요? 아닙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12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위인데 우리나라 바로 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1조 6,58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GDP 추정치를 합치면 러시아하고 비슷합니다. 러시아보다 조금 못하죠. 여전히 12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6위권 얘기가 나오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지금 세계 6위는, GDP 규모로 세계 6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얼마냐면 2조 7,77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하고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북한 경제가, 북한의 GDP가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또는 1조 달러다 라고 하지 않는 한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추정치, 이 희망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6위가 프랑스고 7위가 인도입니다. 다 2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GDP가 워낙 형편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12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세계은행 발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뭐 거의 희망 고문에 가까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평화통일 한반도가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데 보면 적과 통일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면 평화통일이 된다면 평화통일이 될지 안 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또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입니다. 비핵화 잘 아시죠? 이번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영변의 비핵화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영변은 북한 전체의 핵시설 중에 몇 퍼센트가 영변에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전 세계에 우리가 핵시설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정치인데 대략 뭐 한 30% 내지 또는 50% 정도가 영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30 내지 50%가 영변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북한은 비핵화를 영변의 비핵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북한은 핵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비핵화가 아닙니다. 비핵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비핵화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그야말로 꿈꾸는 평화경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 6위권 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위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써준 보고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이냐, 누가 써준 연설문을 읽고 있는 것이냐, 참 공허하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후에 이런 것들이 뭐 각종 그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같은데 통계치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6위권도 혹시 그게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세계은행 발표가 엄연히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치도 엄연히 있습니다. 더해봐서 세계 6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광복절 74주년을 맞아서 희망을 주고 무언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에는 부합해야 합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소설이다 얘기를 듣게 되고, 더군다나 수치 자체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건 도대체 이런 연설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땅에 발을 대고 차가운 머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성적인 호소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왜 그런 비판을 스스로 불러옵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또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전부 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 뇌리에 정말 기가 막히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을 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자, 어떤 길을 따라서 우리 국민의 행동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연설할 기회 뭐 국무회의 등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수치를 인용할 때는 뭐 6위니 뭐 12위니 뭐 이런 걸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유리한 근거만 대지 마시고 근거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이 요즘 조금 그 수위 조절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8월 28일이면 화이트 국가 배제가 현실화됩니다. 이런 일본과 우리가 싸울 때에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어디서 인용한 통계인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